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4만 7,32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519명, 완치 409만 2,586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6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이상 항공 이용에 PCR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바와 발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항원 테스트 결과로도 항공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말연시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자바와 발리 지역의 항공 이용에 PCR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정은 많은 찬반 논란이 일어났고 현저히 낮아진 확진자 수와 관광지 경제 활성화, 발리의 국제행사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일주일 만에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과 발리섬에 대한 사회활동 제한 조치를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와 땅그랑, 보고르 버카시 지역은 감염 위험이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땅그랑이라도 남부 땅그랑은 2단계로 지정되었으며 버카시 도심 지역도 2단계, 보고르 관광 지역은 3단계 등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발리는 2단계로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1단계 지역은 필수 분야에 대해 100% 출근을 허용하며 필수 분야가 아닐 경우 백신 접종이 완료된 종업원에 한해서 75%까지 출근을 허용합니다. 또한 쇼핑몰은 수용 인원이 100%까지 허용되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첫 승인은 공정한 글로벌 접근을 약속하며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측은 캐나다 보건당국에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유럽의약품청도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에도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바백스의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냉장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서 타 제조사의 백신보다 운송 및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노바백스는 백신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번의 문제로 출시가 늦어졌으나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긴급 사용을 전 세계에서 첫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야당 정당은 반부패위원회의 PCR 검사 가격 담합과 폭리 의혹으로 해양투자조정장관과 국영기업부 장관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PCR 검사 비용이 250만 루피아에서 27만 루피아로 낮아진 것에 대해 그동안 PCR 검사 비용에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PCR 검사비가 높게 형성되도록 방관했고 항공 승객에게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특정 비즈니스 집단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PCR 검사비로 최소 23조 루피아가 인도네시아에서 지출됐고 해당 비즈니스 집단의 잠재 수익은 10조 루피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관들이 해당 비즈니스 집단인 PCR 검사 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총괄하는 입장으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장관은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기관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인도네시아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PCR 검사비를 둘러싼 정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샅샅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념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1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3일차 회의에서 한정혜 환경부 장관에게 에코델타시티 송도, 세종시 스마트빌리지 등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살펴보기 위해 2021년 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관은 새로운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고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지 관심이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부 깔리만탄의 신규 수도를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마트물 관리에 대한 덴파사르 시범 프로젝트에서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인프라 개발, 특히 댐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인프라 강화에 큰 도움을 받게 되어 한국의 환경부에 감사하다며 한정혜 장관과 대표단이 2022년 3월로 계획된 제2회 아시아 국제물주간 행사에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탄소 가격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승인했다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동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투자조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대해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및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무부 재정정책청장은 해당 대통령령은 기후변동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많은 관계자와의 협력 속에서 취하게 되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적으로도 조기에 탄소 가격제를 도입해 에너지, 운수,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을 통해 2024년까지 60만 헥타르의 맹그로브 숲 재생을 실현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 유목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배출량을 웃도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건설 및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쓰는 등 탄소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선진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에 대해 어떤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공헌해 줄 수 있는지를 되묻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9년간에 걸쳐 매년 1,500억에서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퍼르타미나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인도네시아 유망석유 가스전을 공동 탐사하는 데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문 매체 두니아 에너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10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한인리 에너지 포럼에서 퍼르타미나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유망석유 가스전을 탐사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벌이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포럼에 인도네시아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석유가스청장은 석유공사와 퍼르타미나는 인도네시아와 해외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석유공사 역시 인도네시아에서의 유망석유가스전 탐사를 위해 퍼르타미나와 공동조사를 벌이는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퍼르타미나는 자국 내 신규 석유가스전을 찾기 위해 활발한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리 북부와 술라웨시 등 두 곳에서 2차원 지표면 조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나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석유가스전 공동조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한다는 국제선언에 동참한 것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림환경부 장관이 곧바로 못 지킬 약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05개국은 산림토지 이용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산림 파괴 혹은 산림 벌채를 멈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장국인 영국은 이번 선언에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도 이름을 올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이 선언에 참여했다고 해도 선진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다르기에 따를 수 없는 약속이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산림환경부 장관은 해당 선언이 2030년까지 산림벌채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벌채 등 산림 이용과 복구, 보존의 균형을 맞춰 산림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관의 이러한 입장이 공개되면서 국제 산림보호단체들은 산림 파괴 중단 선언에 정면 배치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아세안 한류 열풍의 중심지이자 인구 2억 7,600만 명의 인도네시아에 독도와 동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크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어 사이트를 구축해 오픈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동해, 독도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역사위인, 한류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 항목에서는 동해 표기의 보편성과 역사성, 국제법적 정당성, 세계 유명 교과서와 지도, 출판사 등의 동해와 일본의 병기지지 등을 소개하고 독도 항목에서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 항목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등 한국의 5000년 역사를 시기별로 알리고, 문화유산에서는 고인돌, 직지심체유절, 금동대향로, 고려청자 등을 설명합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오징어 게임, 갯마을 차차차 등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며, 하지만 현지 청소년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가 소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된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이색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버거킹이 또 하나의 신메뉴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버거킹 인도네시아에서 출시한 퍼플 서울 메뉴입니다. 퍼플 서울 메뉴는 버거 2가지, 디저트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름에 걸맞게 모든 버거의 버는 보라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퍼플 서울 비프 버거는 쇠고기 패티, 모차렐라 치즈, 양배추, 그리고 한국산 스파이시 스위트 소스로 구성되며, 퍼플 서울 치킨 버거에는 쇠고기 대신 치킨이 들어갑니다. 디저트 메뉴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각각 블루베리 소스, 블루베리 요거트, 신선한 블루베리를 첨가한 블루베리 선데이, 퍼플 퓨전, 블루베리 슈퍼플롯이 있습니다. 퍼플 서울 메뉴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버거킹 매장에서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